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머리를 똑똑하게 깨워줄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거시경제학의 명저죠. 바로 이 블랑샤 교재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2001년 미국 경기 침체입니다. 1999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정말 뜨거운 파티의 한가운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 파티가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대체 무엇이 10년이나 이어진 이 엄청난 호황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을까요? 우리 함께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시죠. 당시 파티 분위기가 어땠는지 앨런 그린스판 당시 연준 의장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바로 비합리적 과열. 지금으로 치면 닷컴 버블, IT 버블 같은 건데요. 모두가 미래를 너무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기술주들은 그냥 사기만 하면 끝없이 오를 것 같았죠. 90년대 후반에 그 들뜬 시대 정신이 이 말 한마디에 딱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무려 1992년부터 거의 10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이 거대한 호황. 이게 왜 2001년에 갑자기 멈춰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경제 탐정이 되어서요. 당시의 경제 데이터 그리고 정책 대응 같은 여러 단서들을 가지고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수사 로드맵입니다. 먼저 팽창이 어떻게 끝났는지 사건의 시작을 보고요. 경기 침체의 주범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정책 당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과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팽창의 끝입니다. 1992년부터 정말 길게 이어진 성장 가도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영원한 파티는 없었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사건의 시작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00년 3분기, 바로 이 지점을 기점으로 GDP 성장률이 갑자기 확 꺾이기 시작하죠. 심지어 200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분기도 나타납니다. 특히 저기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 공식적인 경기 침체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저 부분을 잘 봐주세요. 그냥 숫자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교수님, 저 그래프에 회색으로 표시된 공식 경기 침체 기간은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GDP가 잠깐 플러스를 기록한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전미경제연구소, 영어로는 NBER이라고 하는 민간 연구기관이 그걸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NBER은 GDP 숫자 하나만 달랑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용, 개인소득, 산업생산처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죠. 그러니까 NBER의 분석에 따르면 특정 분기에 GDP가 반짝 올랐어도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명백히 나빠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공식 침체기로 선언한 거죠. 자, 그럼 경제가 멈춰섰다는 사실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대체 무엇이 이 잘 나가던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밀어넣었는지 지금부터 그 유력한 용의자를 한번 특정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숫자 속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4.5%. 2001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무려 4.5%나 급감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바로 이 투자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경제 전체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주범이었습니다. 아니, 기업들이 왜 갑자기 투자를 멈췄을까요? 아까 말했던 닷컴 버블, 즉 비합리적 과열의 파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90년대 후반에 IT 기업들이 앞으로 엄청난 돈을 벌 거라 기대하면서 너도 나도 막대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2000년에 그 거품이 펑 하고 터지니까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너무 오버했구나. 너무 낙관적이었구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비관으로 확 돌아서자마자 기업들은 일제히 투자를 중단해버렸고 이게 경제 전체의 수요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자, 경제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누가 출동해야죠? 그렇죠. 바로 정책 당국이라는 소방수가 출동해야죠. 지금부터는 이 위기에 맞서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그 두 가지 정책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불을 끄기 위해서 정책 당국은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소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죠. 이 두 가지 무기가 당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통화 정책부터 볼게요. 연준은 경기 하강 신호를 보자마자 정말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01년 1월에 6.5%였던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2% 아래로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 버리죠. 1년 동안 무려 11번이나 금리를 내린 정말 전례 없는 속도전이었습니다. 교수님, 기준금리를 그렇게 빨리 낮추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기를 살리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대출금리를 내리겠죠. 그럼 기업들은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되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늘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의 양대축인 투자와 소비를 동시에 자극해서 경제 전체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소화기, 재정정책입니다. 2001년에 새로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즉 세금을 깎아줘서 사람들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11 테러가 터지면서 국방비 같은 정부 지출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 결과 2000년까지만 해도 흑자를 내던 연방 재정이 2001년부터 빠르게 적자로 돌아섰고 그 규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건의 전개와 정책 당국의 대응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사건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특히 널리 퍼진 오해를 좀 바로잡고 정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001년 경기 침체의 원인을 9.11 테러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경기 침체의 방아쇠는 이미 그해 3월에 당겨졌어요. 물론 9.11 테러가 단기적으로 경제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경기 침체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준이나 정부가 좀 더 빨리 정책을 써서 경기 침체를 아예 막을 수는 없었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정책이 가진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경제학에는 정책 시차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 효과가 실제 경제에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예요. 거대한 배가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는 이미 예방하기엔 너무 늦은 겁니다. 이때부터 정책의 목표는 침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침체의 기간과 깊이를 줄이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시 정책들에 대한 성적표를 매겨보면 어떨까요?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신속하고 공격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줘요. 경기 하강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죠. 반면에 정부의 재정정책은 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구조적 재정 적자를 남겼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분석한 이 실제 사례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시경제학의 핵심 이론과 한번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 우리가 배운 ISLM 모형이죠? 이걸로 2001년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기업 투자가 급감했죠. 이게 바로 IS 곡선을 왼쪽으로 크게 이동시킨 충격입니다. 이게 바로 생산량, 즉 Y를 감소시키는 경기 침체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대응해서 연준은 금리를 대폭 내렸죠. 이건 통화 팽창 정책으로 LM 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킨 겁니다. 동시에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지출을 늘리는 재정 팽창 정책으로 IS 곡선을 다시 오른쪽으로 밀어냈죠. 바로 2001년의 사례는 이렇게 IS 곡선에 가해진 부정적인 충격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모두 동원해서 막아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현실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 파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비합리적 과열이 식으면서 발생하는 기업 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경기 침체의 아주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렵고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은 단기적인 경기 안정 효과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20여 년 전의 사례를 통해 현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2001년과 비슷하게 기업 투자가 갑자기 줄면서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1년보다 금리는 훨씬 낮고 정부 부채는 훨씬 높아진 지금 이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정책 조합을 사용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